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지식의 문,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교육 서비스 지식의 알찬 강의들을 좀 더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자 마련한 시간, 지식 놀이터 쏙쏙 쑥쑥의 유진영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05명이라고 합니다. 저출산이 확산되면서 올해는 0.9명대로 추락할 거라는 예측이 있는데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출산 쇼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주변을 둘러보면 외동이 참 많은데요. 하나뿐이라 더 귀할 수밖에 없는 아이.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싶은 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지만 엄마도 엄마가 처음인지라 당황스러울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소중한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엄마도 아이도 행복한 육아와 자존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의 오은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요, 못 참는 아이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 아이가 그런데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정말 부모의 어떤 지시가 안 먹히고 어떤 순간 통제가 안 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거, 아이를 양육하고 가르친다는 거는 정말 중간의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을 차근차근 잘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부모 역시 많이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을 잘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릴 때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나는 잘 참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애가 막 시끄럽게 했을 때 참다 우리 3-4번을 꼭 참습니다. 조용히 해.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했어. 근데 애들이 또 내 안 해요. 그럼 3번째 꼭 존대를 써요. 왜냐면 자기의 폭발하는 감정을 어떻게 못하니까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말했어요. 지킬 거지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고 안 되면 그 다음에 폭발을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결국 아이 조용히 시키면서 본인은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는 잘 참는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부분의 합입니다. 부분이 모여서 합이 돼서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건데 아이마다 작은 주머니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아이는 인지적 주머니가 큽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못 참는, 감정을 조절하는 주머니가 유난히 작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좀 그런 애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고날 땐 다 작게 태어나는데 그것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감정 주머니가 작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이 감정 주머니를 조금 더 크게 해줄 수 있을까요? 자, 첫째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도 부모는 반응은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도 무슨 하여튼 변신 로봇을 비싼 걸 사줬어요. 근데 오늘 마트를 데려왔더니 분명히 안 사준다고 했는데 그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사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빨리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이 반응은 들어주란 얘기가 아닙니다. 사달라고 그랬을 때 네가 사달라고 엄마한테 말한 거 내가 들었어. 이게 바로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감정을 좀 아이에게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감정 공감을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대로 된 감정 공감은 너가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몹시 기분이 나빠하고 속상해하는 건 엄마가 알아. 이 정도입니다. 내가 알아. 이게 이제 감정의 공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에게 이 문제점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아는데 엄마가 애들은 좋아하는 장난감 사고 싶어 해. 그러나 보는 족족 매번 사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을 아이하고 찾아 나가셔야 되는데요. 문제 해결을 할 때 엄마도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거 있어요. 뭐냐? 거짓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데 엄마 돈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애들이 그래. 찍 긁어. 찍 긁으라는 돈이 없다면 카드 긁으라는 얘기죠. 아니면 애들이 지갑을 꺼내서 펼쳐봅니다. 있잖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엄마는 내가 중요해, 돈이 중요해. 뭐 이런 말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돈이 없다라는 거에 이미 신뢰가 깨지고 나면 그 다음에 엄마가 지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엄마 돈 있잖아 그러면 돈은 있지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네가 보는 족족 사달라는 거 사주는 거는 엄마의 좋은 태도가 아니지. 이건 아닌 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네가 이게 정 갖고 싶으면 우리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러면 내일 사줘 이러면 그거는 좀 기다려야 돼. 네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루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아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작은 감정 주머니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계속 부모한테 화를 내고 요구를 많이 할 때는 사람이 많은 곳은 일단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면 부모가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든가 조용한 곳이 없을 때는 대개 차를 타고 오셨으면 차 안으로 그냥 가서 아이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애들이 잘 안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반짝 안고 그 가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를 끌고 가다가 팔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반짝 안고 차에 타서 자 조용해질 때까지 엄마가 기다릴 거야. 이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는 위험해. 그리고 딱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럴 때 째려보지도 마시고 고개를 돌리지도 마십시오. 팔짱을 끼고 한숨 쉬는 거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방울뱀을 왜 이렇게 많이 키웁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애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이 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애가 진정이 될 때까지는 그냥 얘기를 하지 마시고 가만히 보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애가 진정이 되면 부모가 아이고 잘하네 너무 과도한 칭찬해 주시는 건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지 정도로 네가 지금 진정해 나가는 과정을 내가 격려한다라는 그런 식의 호응. 그렇지 좀 그쳐봐. 그리고 엄마가 기다릴 거야. 이런 식의 태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진정할 때까지 스스로 진정해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진정할 때까지 부모가 안전하게 격분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무섭게 하지 않고 또 지나치게 아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잘 기다려주는 것이 안전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써서 붙이세요. 나는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이에게 절대로 화내고 소리 지르지 않으리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감정적으로 인내해 나가고 참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이 못 참는 아이들이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의 충동과 욕구와 격한 감정들을 잘 참아내는 과정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국민 육아 멘토로 알려진 오은영 선생님 강연회, 오프라인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제 어렵게 신청하고 직접 가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 지식을 입력하면 아이의 육아, 훈육, 학습까지 육아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사가 2013년 영어 사전에 추가한 신조어가 있는데요. 미타임.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 에너지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직장인들의 경우 사무실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가고 싶은 여행지의 사진을 꾸민다거나 피규어처럼 좋아하는 물건으로 소소한 힐링을 느끼고 주부의 경우엔 집안에 예쁜 꽃병이나 장식품을 둔다든지 그림이나 운동, 새로운 어학 공부를 비롯해서 심신을 위로할 수 있는 자신만의 힐링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육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이 미타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부모의 정서적인 안정이 아이에게 전달돼 아이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이의 행복의 열쇠가 자존감에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행복의 삶을 위한 필수 조건, 자존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존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자존감에 대한 역할을 저희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느냐면 기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자존감에 문제가 생길까? 아니면 기질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자존감에 대한 문제가 진짜 생길까 말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내 성향이 크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렸을 때 내 성향이 크고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이런 어린이가 있었다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결국은 자존감이 없고 패배자로 사는 것일까? 자, 여기서 정답을 얘기 드린다면 아니다 라고 얘기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 명쾌합니다. 자, 만약에 아주 진짜 이렇게 활발하고 명랑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소통을 잘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친구랑 싸우거나 교사에게 야단을 맞아서 위축도가 상당히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위축도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그 선생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향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성들이 커져서 소통이 단절이 될 것이고, 소통이 단절이 되면 그 결과 또 이 사람에 대한 자존감이 상당히 낮게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어렸을 때 유전적인 부분들이라든지 기질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사람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자존감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180도건 아니면 0%건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0%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은 사실은 우월감이랑 저희들 상당히 비슷하게 닮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자, 우월감, 자존감이 먼저 생겨야 우월감이 갖다 붙습니다. 근데 이 우월감도 상당히 커져 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리는 X와 O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하지 않겠다, 본인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X가 된다면 절대로 못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나 문제가 있어서 X였지만 결국은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동그라미 표를 가지고 계속 달려나간다면 아마 그 결과는 아마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본인이 하겠다 하지 않겠다에 대한 의미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주느냐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타인들이 같이 도와주는 영역 안에 본인이 빠져 있다면 이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으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본인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성향 기질적으로 내가 내 성향이 있고 아니면 외향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서 이 사람들의 병적인 부분들, 아니면 예를 든다면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무시한다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위치를 명확하게 잡는, 그게 X가 됐건 O가 됐건 우리는 O를 선택을 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우월감을 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성향과 기질과 상관없고 환경과, 그리고 또 환경이 아닌 유전적인 부분들도 상관이 없고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성적인 아이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역시 뭐든 알면 더 궁금하고 재미있어지는 법.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온라인 평생학습 사이트 경기도 지식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면 자존감에 대한 알매 즐거움이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얼마나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의 자존감은 어느 정도일까? 자존감 테스트입니다. 4개의 보기 중에 가장 근접한 것을 선택해서 숫자를 더하면 되는데요.
자, 몇 점이 나왔나요? 혹시 너무 낮은 점수에 놀라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앞서 자존감은 100% 바뀔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자존감으로 인생이 바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예전에 이제 어떤 내원자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왔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상당히 머리가 비상하고 그리고 상당히 똑똑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어떤 대회에 나가서 큰 상을 많이 받았던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오면서 자, 왕따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빵 셔틀, 무슨 셔틀 이러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었는데 왜 생겼느냐? 이 아이가 간단한 실수를 하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실수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는 이슈거리가 된 겁니다. 이 실수가 상당히 뭐 황당한 얘기지만 코를 파서 이 아이가 어떤 주번이었었는데 코를 파서 물통을 들었는데 아이들 소문에 지저분한 걸 물통에 넣었다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자, 이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 아이가 4학년, 5학년, 6학년 반에서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전교생의 더러운 아이라고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 아이는 정신적으로 사실 상당히 안 좋았겠죠. 자, 그러면서 상당히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소아 우울증에 시달린 것이죠. 자, 이 소아 우울증에 시달렸을 때 만약에 적절한 치료라든지 적절한 멘토를 만나서 아니야, 넌 문제 없어. 그리고 또 주변 친구들이 같이 야, 문제가 없으니 넌 괜찮을 거야. 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 아이는 원래 상당히 활발하고 활동성이 큰 아이였기 때문에 쉽게 받아줬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자, 그러나 환경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무시를 하고 이 아이를 도와주지 못했었습니다. 그 시기가 상당히 예민한 시기 4학년, 5학년 시기였었거든요. 자, 이때 이 아이는 상당히 모든 것들이 패배감이 돼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는 결국은 이 아이가 자살 충동까지도 갔었다는 겁니다. 자, 치료를 하는 과정에 예전에 친구 한 명이 섭외가 돼서 그 친구가 사실은 너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사실은 이런 걸로 소문이 났었어 라고 하는 증언을 받아냈었어요. 그 결과 이 아이는 너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울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했었지만 나의 문제가 아니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내가 하지도 않은 부분에 상처를 받았던 건 나의 오류였었구나. 자, 그런데 재밌는 부분들은 이 오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가 학습됐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 이런 문제로 해소가 돼서 기분은 좋아지고 자존감은 회복이 됐지만 사실 이 문제가 나중에 또 다른 트라우마를 낳으면서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이걸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에 대한 계기를 두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야지 라는 생각도 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 아이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지금 이 아이는 고등학교를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성적에 그리고 또 좋은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좋아진 케이스가 있다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들은 있으셨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사실 사건에 의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분이 좋아서 우월감으로 어떤 과잉 행동을 했던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누구나 일들은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를 드린 사례처럼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힘만 만들어낸다면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유전적인 문제, 기질과 성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다 갖고 있어야 되고 자, 특별한 건 아닙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사실은 본인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로 발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존감은 누구에게나 다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존감 회복의 과정을 자전거 타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자전거에 올라타서 중심을 잡고 사는데 자존감은 쉴 새 없이 움직이죠. 타는 법,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 등 자전거에 대해 배우면서 많이 넘어지고 다치는데요. 자전거를 30년 넘게 탄 사람도 가끔 넘어지고 깨집니다. 자존감도 같은 이치입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자전거를 일으켜 탈 줄 알고 상처를 치유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자전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자주 타며 즐기게 되겠죠.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교육 서비스 지식과 함께하는 지식 놀이터 쏙쏙 쑥쑥.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육아와 자존감 둘 다 단시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한 만큼 바뀌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와 내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육아. 이제 자존감 키우기와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 지식을 입력. 아시죠?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지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